믿기 힘들겠지만 중국에서는 숲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마천루가 있고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대륙을 가로지르는 열차가 있으며 끝없이 뻗어나가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다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국의 메가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고 심지어 미국인들조차 믿기 어려워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피닉스 미래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경이로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0번째, 중국의 하늘의 눈, 우주를 듣다. 구이저우의 안개 낀 카르스트 산맥 사이에는 하늘에 귀를 대고 있는 거대한 귀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트 망원경 일명. 중국의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민감한 전파 망원경입니다. 직경이 무려 5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접시는 축구장 30개를 집어삼킬 만큼 방대합니다. 2016년에 완공된 파스트는 단순한 공학적 걸작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초당 수천 번 회전하는 펄사에서부터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신비로운 빠른 전파 폭발까지 그것이 잡아내는 모든 신호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경이롭습니다. 페이스트는 1300억 광년 너머에서 오는 전파까지 포착할 수 있어 우주의 새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동 초기 몇 년 만에 수백 개의 새로운 펄사를 발견했으며 이는 이전의 어떤 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매혹적인 임무는 바로 외계 생명체 탐색입니다. 우주의 잡음 속에 묻힌 희미한 신호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중국에게 하늘의 눈은 야망의 상징입니다. 철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초대형 프로젝트로 안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무한을 향해 손을 뻗는 외부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구이저우에 밤이 내려앉으면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하늘의 눈은 다음의 우주에 어떤 비밀을 밝혀낼까요? 9번째, 화장 협곡대교, 구름 위에서 춤추다.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으로 땅이 갈라진 구이저우 깊은 산악지대에 숨막히는 구조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협곡대교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되어 베이판강 위 625m 높이로 솟아오릅니다. 이는 에펠탑 6개를 포개 놓은 것보다 더 높습니다. 절벽 사이에 걸린 다리 위를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래 흐르는 강은 은빛 리본처럼 가늘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를 향한 대담한 도전입니다. 길이 2890m에 달하는 이 다리는 구이양과 안순 간의 이동 시간을 몇 시간에서 단 몇 분으로 단축시키며 수백만 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건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거센 바람 가파른 절벽, 그리고 협곡의 아찔한 낙차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케이블이 구조물을 고정시키고 드론과 최첨단 3차원 지도 기술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지형에서 건설을 이끌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학교 병원 접근을 의미하며 세계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국은 단순히 다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학의 한계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솟아오른 화장협곡대교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용기와 비전, 그리고 자연의 극한을 정복하려는 굳건한 의지의 걸작입니다. 8번째,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중국의 미래적 걸작. 오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유럽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광저우에는 세계를 사로잡은 특별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바로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46,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건축물은 표준 축구장의 6배 크기이며 좌석 1,800 석 규모의 대극장 하나와 400석 규모의 소극장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좌석은 최첨단 음향 설계로 만들어져
어디에서든 한 한 음이 수정처럼 맑게 전달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단 5해 만에 완공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약 1억 8,6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외관은 자연의 강가 바위와 미래적 우주선을 닮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천장은 흐르는 강물처럼 곡선을 이루고 벽은 부드럽게 물결치며 빛은 표면 위에서 춤추듯 흘러다녀 고요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건축 소리 감정이 얽히는 몰입형 경험의 무대입니다. 관객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와 음악이 모든 곡선과 표면을 타고 울려 퍼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비범한 공간 안에 서서 디자인과 소리에 둘러싸여 잊을 수 없는 예술 여행에 흠뻑 잠기는 순간을. 7번째, 오션 플라워 아일랜드. 중국의 경악할 인공 낙원. 인공섬 하면 두바이가 먼저 떠오를지 모르지만 중국이 그 생각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2021년 중국은 오션 플라워 아일랜드라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솟아난 숨 막히는 걸작으로 종종 아시아의 거대한 연꽃이라 불립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무려 21 달러가 소요되었지만 정부 자금은 전혀 없이 민간 기업의 투자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은 활짝 핀 꽃처럼 보이며 세 개의 주요 꽃잎이 펼쳐져 전체 면적은 약 4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0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낙원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션 플라워 아일랜드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5성급 호텔, 고급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박물관, 면세 쇼핑,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컨벤션 센터까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휴식, 문화 탐험, 짜릿한 모험 중 무엇을 원하든 이 섬은 모두 제공합니다. 오션 플라워 아일랜드는 중국이 바다 너머로 뻗어나가려는 야망을 상징하며 오락, 럭셔리, 창의성을 하나로 합쳐낸 눈부신 목적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거대한 꽃 위를 거닐며 구석구석에서 놀라움과 흥분을 마주하는 자신을. 6번째, 슌간역. 미래 도시의 관문. 슌간이 미래 도시라면 슌간역은 그 심장이다. 이 초대형 철도 허브는 2020년에 개통되었으며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역으로 총 면적 47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6개가 들어갈 크기와 맞먹는다. 안으로 들어서면 기차역이 아니라 미래형 공항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역의 설계 또한 숨막히게 아름답다. 거대한 곡선 지붕은 물방울을 형상화해 기술과 자연의 조화를 상징한다. 수천 개의 유리 패널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이 대합실을 가득 채우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역의 일상 운영에 필요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 지하에는 승객의 이동을 통제하고 열차 일정을 최적화하며 온도까지 자동 조절하는 미래형 디지털 두뇌가 숨겨져 있다. 이곳에서 출발한 고속열차는 단 50분 만에 베이징까지 달려가며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국가의 수도와 초고속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선다. 슌간역은 도시가 약속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상징적인 정문이다. 이곳은 단순한 철도역일까 아니면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일까? 5번째, 테난치엔수, 상하이의 수직숲 쇼핑몰. 상하이의 중심에는 쇼핑몰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산에 더 가까운 창조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난치엔수로 수직 녹화라는 대담한 실험으로서 1000개의 기둥과 400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기둥은 나무, 관목,
꽃을 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바빌론의 공중정원과 중국의 안개 낀 황산에서 영감을 받아 이 복합단지는 도시 건축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정의합니다. 부분은 상업공간, 부분은 수직숲, 또 부분은 미래적인 조각입니다. 멀리서 보면 두 개의 쌍둥이 타워는 식생으로 감싸인 절벽처럼 보이며 강철과 콘크리트가 녹색 생명 속으로 사라지는 인공의 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구불구불한 야외 계단, 높게 놓인 플랫폼, 그리고 식물이 솟아나는 발코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건축, 자연, 상업이 하나의 숨막히는 형태로 어우러진 몰입형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비전에는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식물의 배치가 혼란스럽고 녹지가 고르지 않으며 심지어는 지저분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요점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본래 질서 정연하지 않으니까요. 테난 치엔수는 인공과 유기적 세계의 경계를 흐리려는 대담한 시도를 통해 미래의 도시는 단순히 위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으로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과연 테난 치엔수는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뿌리를 내리려 애쓰는 아름다운 꿈에 불과할까요? 네 번째, 바이오탄 수력발전소. 중국의 거대한 에너지 제국. 중국 남서부의 험준한 산맥 깊숙이 금사강이 가파른 협곡을 파내려간 자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탄 수력 발전소입니다. 이 거대한 댐은 2021년에 완공되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로 장강 삼협댐에 이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이 289m, 길이 700m가 넘는 이 댐은 올림픽 수영장을 수백만 개 채울 수 있는 방대한 저수지를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내부에 있습니다. 각각 1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거대한 터빈 16기가 설치되어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력 발전 장치로 꼽힙니다. 이들이 합쳐내는 전력은 무려 1만 6천 메가와트로 수천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매년 5천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공학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험난한 지형을 극복하고 강력한 지진을 견디며 중국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의지와 집념을 상징함과 동시에 중국의 청정 에너지 추진의 초석이 되는 업적이 되었습니다. 금사강의 물줄기가 바이오탄 터빈을 거세게 통과할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밀어붙일 수 있는 한계일까요? 세 번째,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하늘의 불가사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습니다. 황금빛 불가사리 모양이 베이징 평야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 다싱 국제공항 중국 수도의 새로운 관문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입니다. 이 공항은 2019년에 개항했으며 규모는 무려 70만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에 맞먹습니다. 전설적인 건축가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공항은 유려한 곡선과 미래적인 지붕 덕분에 단순한 공항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효율성 또한 자랑합니다. 단일 터미널 구조 덕분에 승객은 보안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까지 불과 8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완전 가동 시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어 지구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더욱이 다싱근 야심의 상징입니다. 불과 5년 만에 건설된 이 공항은 인프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중국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뒤에는 질문이 남습니다.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시대에 아무리 첨단 공항이라도 미래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신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하늘에 대한 대담한 비전입니다. 두 번째, 수중 터널의 경이, 상하이의 공학 걸작. 거대한 도시 상하이가 확장할 공간을 다 써버렸을 때 이 도시는 위로가 아니라 땅속 정확히는 강바닥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근 섬으로 도시 공간을 넓히기 위해 중국은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16,500m가 넘는 터널과 다리 네트워크로 총 투자액은 약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노선은 상하이의 중심에서 시작해 8.8km 길이의 수중 터널로 이어지며 폭은 15m로 세계 최대 규모의 강바닥 터널 중 하나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차량은 계속 다리를 건너 여러 섬들을 연결합니다. 창싱, 헝칭 같은 군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도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경로에는 이중 지하철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위쪽 층은 자동차 6차선이 달리고 아래층은 전기열차 전용 공간으로 마련되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복잡한 로터리나 헷갈리는 출구는 없습니다. 모든 차량은 직진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도 처음 방문하는 이도 모두 강 아래에서 시속 80km로 질주하는 차량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는 인류의 무한한 창의성과 독창성을 증명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위대한 도전, 바로 중국의 물길 전환 프로젝트입니다. 강 전체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믿기 어려운 일처럼 들리지만 중국은 이 대담한 비전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물 이전 사업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수북조 프로젝트. 중국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강. 상상해보세요. 산과 사막 대도시를 가로질러 강 전체를 옮겨 한 나라를 살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이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통해 이룬 업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자원 이전 사업으로 강과 호수가 넘쳐나는 남부와 심각한 가뭄에 시달려온 북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무려 1,2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길이 14,000km에 달해 베이징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와 맞먹습니다. 규모는 경이롭습니다. 수백 개의 펌프장이 세워지고 강바닥 밑으로 터널이 뚫렸으며 계곡 위로는 아쿠아덕트가 높이 뻗어 있습니다. 어떤 수로교는 9km 이상을 한 번에 이어가며 지상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공중에 떠 있습니다. 13개의 거대한 펌프장은 마치 기계식 계단처럼 양쯔강의 물을 한 단계씩 끌어올려 마침내 황허 북부 평원으로 흘려보냅니다. 이를 위해 무려 40만 명이 이주해야 했는데 이 공학적 기적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매년 100억 입방미터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 베이징, 텐진 44개의 도시 1억 7천만 명의 삶을 지탱합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생명선은 황허강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제 강들이 8개 성을 가로지르며 만나는 이 순간 중국은 사실상 숨은 지도를 새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고대의 대지 위에 새로운 강을 창조하는 것이며 인간의 창의성이 자연의 흐름마저 굽힐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믿기 어려운 세계의 메가 프로젝트 여정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은 단순히 철강돌 콘크리트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신에서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이 살아납니다.